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12월이 시작됐습니다.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960만원이고요. 일단 출발은 좋습니다. 플러스 10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11월이 아니고 12월이죠. 지금 제가 이틀째, 오늘이 3일째죠.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 이 상황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12월 한 달 동안 전업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예전에 했던 그 방식이고요. 주로 매매는 단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 트레이딩, 그러니까 당일 매매 혹은 한 2, 3일 정도 스윙 쪽으로 해서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기간을 한 달로 잡고 있기 때문에 좀 우량주 이런 쪽보다는 테마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당일날 급등락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심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장에 대한 부분은 뭐 간략히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정씨가 이게 참 해석이 어렵게 돼버렸는데요. 다우가 많이 올랐는데 나스닥이 밀려버렸습니다. 뭐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괜찮은데 이게 모양이 상당히 안 좋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우지수로 보면은 앞쪽 저항대를 뚫고 밀어올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이제 상승 추세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증시가 기술주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전자나 그다음 2차전지, 전기차 뭐 등등 해서 이 나스닥 지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나스닥 지수 차트를 보면 이 그림이 상당히 안 좋아져 버렸습니다. 거의 뭐 상봉 느낌으로, 그러니까 전고점에서 올라가려고 시도하다가 밀리고 다시 한 번 더 시도하다가 밀렸기 때문에 이걸 뭐 굳이 뭐 선을 그림으로 그리긴 좀 그렇지만 일단 상봉 느낌이 좀 나죠. 그러니까 두 번째 돌파 시도했는데 밀렸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밀릴 확률이 좀 높다. 이건 의견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밀릴 것 같지만 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냥 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내려간다면 또 오늘 특히나 금요일이고 하니까요. 내려간다면 좀 내려갔다가 지지를 받고 되돌리는 현상,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은 내려가는 그림으로 보여진다. 이게 이제 오늘 증시에 좀 문제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는 거래소 기준으로 코스닥은 워낙 이게 굵직굵직한 종목들 때문에 변화가 심해가지고 거래소 지수로 주로 판단을 합니다. 요즘은 오늘 한 1.19%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습니다. 밀려버리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림만 봤을 때는 시장이 조금 안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좀 쳤었고, 그다음 외국인 기관 둘 다 지금 거래소 코스닥 공이 상끌이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다고 예상을 하고 이제 둘이 호흡이 맞을 때는 거의 다 확률적으로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둘 다 거래소 코스닥 다 매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저녁에 나스닥 지수가 하락할 확률이 조금 더 높을 겁니다. 대체로. 그럼 이제 월요일날 국내 증시가 약간 하락하는 그림으로 나오는 이런 느낌으로 오늘 이제 이런 그림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그도 말씀드렸는데, 어제 국내 증시가 미국 선물 지수가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상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저녁에 미증시가 상승할 것 같아서 미리 이렇게 올려놨는데 나스닥이 밀려버리니까 이제 한 대 얻어맞아야 되죠. 역방향을 탔으니까. 그래서 오늘 밀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녁에 나스닥이 하락할 것 같아서 미리 이렇게 내려왔는데 나스닥이 안 빠지고 다행히 반등을 해버린다면 이제 상승적으로 돌릴 수가 있겠죠. 근데 예상과 똑같이 나스닥이 하락한다 그러면 이미 선반영을 약간 했기 때문에 심하게는 아니더라도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근데 나스닥 좀 많이 빠졌다 그러면 이제 밑으로 쭉 빠진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 그림으로 봤을 때는 약간 하락적으로 조금 조정 느낌이 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계속 행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새로운 악재가 아닌 상황에서 급락하는 이런 그림은 잘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약간 내려가는 느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 지표는 이 환율이 지금 1300원대 위로 다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안 좋죠, 느낌이. 이렇게 되면 외국인이 매도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 안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국제유가라든가 이런 거는 무난해 보이고, 국채금리가 이게 지금 뭐
4.3 이렇게 하니까 4.8 이렇게 가고 있다가 4.3 하니까 많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4.0 위로 나왔을 때 기술주가 많이 하락 압력을 받습니다. 긴축 우려감이 작용할 때 이렇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 제가 매매한 거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유하고 넘어온 종목이에요. 유신, 태평양 물산, 경보제약, 위더스 제약, 리파인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중에 태평양 물산하고 리파인은 그 정치 테마주죠.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주로 요건 태평양 물산 인맥이고, 리파인은 그 전세 관련한 요런 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 이런 것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세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책은 크게 지금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민 관련한 정책 부분하고, 그 다음 그 방금 말씀드린 전세 부분하고, 그 다음 하나가 뭐죠? 마약 관련한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치 테마 이제 기본적인 건 인맥 관련주는 이건 이제 고등학교 동창, 현대고 동문 쪽으로 해서 연결되는 종목이고요. 그다음 그 마약 쪽으로는 경보제약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그래서 요것도 한동훈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리파이는 전세 사기 관련한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위더스 제약 요게 그 소아 폐렴 관련 중국에서 지금 확산되고 있고 미국으로도 지금 전파가 됐고 우리나라도 많이 생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확산 추세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그 관련주다 이렇게 돼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유신은 이제 그 건설 관련해서 기존 가지고 있다가 그 아직까지 아까워서 못 버리고 그냥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가진 정보부터 먼저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유신 아침에 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다가 뒤로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봉으로 보시면 저는 5분봉으로 주로 매매하는데요. 아침에 쭉 올라가다가 밀렸는데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어제 코론 글로벌이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어요. 우선주가 코론 글로벌 우선주가 상한가 들어가면 본주인 코론 글로벌이 따라 올라가거든요. 최근 추세가 우선주 급등 현상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정치 테마주인 대상홀딩스가 본주는 지금 밀리는데 우선주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 우선주가 급등하는 현상은 대체로 그 정시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고점 위치에서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 때, 이럴 때 이제 세력들이 가지고 장난치기 좋은 게 우선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유동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주는 그 유동 물량이 아주 작기 때문에요. 이걸 가지고 세력들이 잡아갖고 그냥 끌어올려버리면 물량이 없어가지고 매도 물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끌어올리는 겁니다. 세력 힘으로 그냥 밀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추세가 우선주를 먼저 급등시키고, 이유는 있죠. 정치 테마주니까 한동훈 관련주 이렇게 하고 땡겨놓고, 그 다음 우선주 땡겨놓고 본주가 뒤를 따라가는 이 현상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본주는 한계가 있죠. 우선주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그 다음 얘는 뒤로 가는데, 그렇더라도 우선주는 좀 올라가는 그런 이상현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게 태양금속인데요. 그 전날 시간에 상한가 태양금속 우선주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본주가 태양금속이 어제 상한가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 태양금속 우선주는 이제 한 번 더 상한가 더 올라갔죠. 한 번 더 밀어올리고 오늘 태양금속이 따라 올라가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선주 테마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본주가 따라 올라가긴 좀 벅찹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약간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게 뭐냐면 코론 글로벌 우선주입니다. 이거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 땡겼고요. 제가 봤을 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이유는 갖다 붙이면 되죠. 뭐 사우디 관련한 그 네옴시티 관련 붙이면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우선주를 세력이 끌어올렸고 우선주가 상한가 가니까 본주가 뒤를 따라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코론 글로벌이 네옴시티 관련한 종목으로 한번 올라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얘가 들썩하니까 한미 글로벌이 또 이거 네옴시티 무슨 재료가 아닌가 해서 따라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히림도 마찬가지로 아침 따라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고, 이 등달아서 다 같이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SY도 등달아서 따라가고 뭐 유신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네옴시티 올라가는 줄 알고 한 종목이 급등하니까 뭐 호재 떴는가 싶어 따라가다가 보니까 아니다 싶으니까 다른 종목 다시 꼬리 달고 내려가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오늘 그 움직였다. 그 유신이 오늘 그 따라 올라가다가 가보니까 아니다 싶으니까 다시 되돌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팔아버렸던 SY는 오늘 제가 추가로 다시 잡았습니다. 오늘 신규로 제가 잡은 종목 중에 SY가 있는데요. 이거 잡은 이유는
일단 네옴시티 부분에 이 재료는 그 재료 노출 개념으로 해서 히림을 급락시키면서 다 같이 내려왔는데 결과적으로 사우디가 엑스포 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 2030 비전 해가지고 네옴시티 건설이 활성화될 가능성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물론 중국 업체하고 경쟁을 해야 되겠지만 국내 기업이 그 수혜를 받을 것이다 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맞을 겁니다. 단지 급락해버린 이 부분 때문에 이 매물을 다 소화해야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되는데요. 오늘 SY를 다시 잡은 이유는 이게 그림이 덜 올리다가 괜히 네옴시티 때문에 엑스포 때문에 얻어맞았다가 다시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상바닥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라면 SY는 위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싶어가지고 오늘 추가로 다시 잡았습니다. 어제 던졌던 거 오늘 다시 잡아가지고 지금 뭐 그 약간 수익이 났죠. 어제 올라가는 것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SY는 다시 추가로 잡았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종목 중에 유신하고 SY 이 두 종목은 우크라이나 재건하고 그다음 네옴시티 두 가지가 다 엮여 있는 종목인데 우크라이나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그 휴전은 절대 없다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게 폭풍이 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렵고 제가 봤을 때 가장 힘들어 보이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제가 보는 그 조언을 하자면 스텔스 드론을 러시아에서 지금 그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드론으로 공격하는데 이게 스텔스 기능, 스텔스 전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스텔스 기능을 담아가지고 드론으로 공격하면 방어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방공망을 못 막죠. 그래서 이 앞으로의 추세는 드론 공격 중에 스텔스 드론으로 공격하는 추세가 돼버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방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겨울에 뭐 그 지상전이 안 되니까 드론으로 대규모 공격했을 때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휴전 쪽으로 가야 되는데 고집을 해가지고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두 가지로 해서 유신하고 SY 다시 100만원씩 잡았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좀 길다. 좀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그 다음 그 정치 테마주인 태평양 물산은 오늘 그 정치 테마주 중에 인맥 관련주 중에 그동안 많이 올라가던 그 대성홀딩스 뒤로 좀 밀렸죠. 그 다음 DTCNR로 이 종목도 뒤로 밀렸고 덕성 어떻게 됐죠? 덕성도 뒤로 밀리고 다 내려가니까 올라가고 싶어도 지금 다 내려가니까 눈치 봐가지고 못 올라간 겁니다. 이게 지금 외국인이 보시면 오늘도 뭐 크게 매도 안 하고 그냥 그 상태로 지금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인맥 관련주 중에 한동훈 테마주에서 인맥 관련주 중에 가장 비전이 있어 보이는 게 태평양 물산이다. 한번 재차 상승할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200만원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안 건드리고 오늘 그대로 놔뒀습니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요거부터 먼저 하죠. 리파인. 어제 간밤에 뉴스가 뭐가 나왔냐면은 제가 뉴스 같은 거 많이 보고 이제 그걸로 가지고 해석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전세 사기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세 피해자한테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뭐 20년 이상 구형을 시킨다 어쩐다 한마디 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 대전에서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이 피해가 상당히 크다는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세 관련한 이 부분이 뭔가 재료가 뜰 것 같아서 그래서 어제 제가 이 리파인을 60만원인가, 100만원 정도, 시간에까지 해서 1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장 시작할 때 5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리파인을. 리파인 잡았는데. 어제 시간에서 잡았는가 보네요. 이건 솔직히 이해가 안 가네요. 리파인이. 이거 제가 100만원치 가지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장중에 보니까 이게 160만원이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많아졌지? 이러고 비중을 다시 줄였는데, 어쨌거나, 이제 전세 관련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 정치 테마주 중에 뭔가 한 달이 걸치면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리파인을 끌어올리는, 이 거래량 별로 없는 종목인데, 5분봉입니다. 계속 끌어올려서 한 8.46% 정도 올려서 끝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60만원 정도 있던 거를 이익 실현했고요. 오늘 수익 난 게 여기서 수익이 대부분 났습니다. 그 이익 실현을 했고, 그 다음 100만원은 현재 남겨놨습니다. 요건 이제, 눌리고 나서 다시 재차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주봉으로 보시면 아직까지 아래쪽이죠. 충분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법무부 장관 사퇴하고 국회의원 출마한다는 뉴스가 나오게 됐을 때 재차 급등을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100만원 남겨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경보제약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마약 관련한 어떤 언급이 나오면 급등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개인적인 생각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만약 국회의원 출마를 해가지고 어떤 발표를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민심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정책 중에 이민정책은 저는 조금 아니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 오픈으로 올라가고는 있는데 이민정책은 그 외국인들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전세 사기 이거는 피부에 와닿죠. 그다음 마약 이것도 지금 상당히 많이 와닿습니다. 지금 연예인들 마약 사태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근절을 시키겠다는 이런 어떤 선거 공약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전세 사기 부분에 해당하는 리파인 이 종목 지금 100만 원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경보제약은 마약 관련한 어떤 정책에 대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언급 나오면 얘가 또 날아갈 겁니다. 지난번에 그 언급했다가 여기서 상한가 한번 갔었고요. 그다음 다시 밀렸기 때문에 요거 조정받다가 뉴스에 마약 나오면 또 급등하는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관점으로 경보제약 200만 원 가지고 있다가 오늘 한 30만 원 정도 팔아먹고 지금 현재 168만 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 폐렴 관련한 부분인데요. 중국 소아 폐렴이 계속 확산하고 있다는 뉴스 계속 나오고 있고요. 국내도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고 유럽 쪽이나 미국 쪽까지 지금 확산됐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폐렴은 그 예방 백신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없기 때문에 치료하는 수밖에 없겠죠. 폐렴 감기 이런 거 걸리면 약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폐렴 관련 쪽에 테마가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보면 그 인공호흡기 관련한 메가이시스 얘가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하고 그다음 마스크 쪽인 뭐 웰크론 같은 KM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있고 그다음 이제 제약회사입니다. 약 관련된 약회사.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인공호흡기 쪽은 아직까지 코로나 때는 중요했지만 이 독감 쪽은 아닌 것 같아서 얘는 아닌 줄 알았는데 오늘 얘가 대장으로 옮겨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점은 못 잡았고요. 그 다음 나머지 독감 관련한 뉴스 중에 제가 봤을 때 그 움직임으로 봤을 때 가장 강해 보이는 거는 국제약품인데요. 오늘 국제약품을 한 38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이게 그 워낙 꼬리를 많이 달아가지고 이건 제대로 들어가긴 좀 그렇고 해서 소액으로 잡자 이런 의미로 일단 38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 위더스 제약을 지금 현재 214만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진짜 그 폐렴 관련한 그런 그 테마성 있는 테마에 해당하는 제약회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더스 제약을 지금 그 폐렴 관련해서 주력으로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4만원 정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오늘 또 하나 더 잡았네요. 시노펙스라는 종목 잡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테마성이기 때문에 많이는 안 잡았습니다. 한 35만원 정도 잡았는데요. 이건 그 신장 투석기 관련한 뭐 획기적인 무슨 그 뭐 이쪽저쪽 뉴스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세계 최초인가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억수로 호재성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급등해 버렸는데 이게 8%, 6% 여기서 왔다 갔다 했는데 상한감 찍고 밀렸죠. 이건 여기서 들어가면 밀려버리면 손절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줄 거 놓고 내려오면 잡겠다 이런 의미로 이제 여기다가 딱 갖다 놨는데 안 잡혔어요. 이게 여기서 약간 너무 높게 잡아갖고 지금 4,940원까지 35원까지 왔다 갔는데 제가 4,920원 네, 주문을 넣어놨는데 여기 안 잡히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약간 높게 현재 잡았는데요. 이게 그 시간에서 지금 못 올라가는 걸로 봐서 이 재료가 상한가 칠 그런 재료는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조금은 듭니다. 그래서 일단 무리하지 않고 그냥 38만원 정도. 근데 만약에 이 재료가 급등하는 재료가 맞다면 앞쪽에는 이 매물을 다 뚫었기 때문에 재료가 맞다면 급등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급등하게 된다면 이제 6,000원대 위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이건 위험하지 않게 소액으로 그냥 한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제가 많이 쓸 건데요. 그날 되게 강한 종목, 지금 오늘 제가 봤던 종목 중에는 얘가 아주 강했습니다. 메가이시스하고 이 두 종목인데 메가이시스는 못 잡았고요. 잡으려 그러다가 이게 안 내려오는 바람에 못 잡았고, 그 다음 이제 급등하는 종목은 한 3, 40만원 정도, 요 정도로 해가지고, 일단 발은 담그자.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면 배 아프니까, 100만원 잡았다가 밀리면 손실 나니까, 거의 한 3, 40만원 정도만, 100만원 3등분 해갖고 3분의 1 매매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요 정도 잡으면, 밀려갖고 38만원 정도 갖고 있으면, 35만원 가지고 있으면 10% 빠져도 35,000원이죠.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급등하는 종목은 소액으로 들어가자 이런 의미로 일단 잡았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잡은 종목까지 지금
설명드렸고요.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거는 정치 테마주 쪽을 현재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태평양물산 요거 지금 그 대충 느낌상으로 보면 이런 느낌이죠. 한 이 정도 범위 안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막 하다가 어떤 테마가 형성돼 갖고 끌어올리면 이제 쫙 당겨 올리는 이런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몇 번 끌어올리다가 실패해 가지고 지금 이 모양인데요. 이건 그 200만 원 현재 가지고 있는 조금 제가 주력으로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이제 마약 관련한 어떤 뉴스 나올 때를 대비하고 경보제야 요도 마찬가지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관련 이제 그 뉴스가 나오면 급등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두 파트 하고 그다음 위드스 제약 폐렴 계속 확산하고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좀 더 확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확산되면 뉴스가 계속 나올 거니까 그러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요 종목 대충 요 정도가 주력이고요. 나머지는 조금씩 그냥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충 요 정도로 설명드리고요. 그 방송이 길면은 이게 그 유튜브에 올리는데 너무 무리가 가가지고 최대한 앞으로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다음 방송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